아무 증상도 없다. 근데 이제 가족들도 다 괜찮고. 근데 학교에서 문자가 왔대요. 학교에서 문자가 와서 아이한테 이제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된다. 이거 완전히 문재인 정부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방역에 이 강제검사의 죄값을 어떻게 물으려고. 여기 마산 구암고등학교 문자. 마산 구암고등학교 문자인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가족 중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 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광화문에서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는 국민한테 강제검사 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거기다가 잠복기 지금 다 끝났잖아요. 8월 15일이면 지금 8월 오늘 30일입니다. 잠복기 다 끝났는데, 잠복기 끝났는 사람 검사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검사를 강제시키는 문재인 정권은 정은경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잠복기 끝나고 검사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그 집안의 연좌제를 북한처럼 해가지고 집안의 가족 중에서 광화문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은 강제 검사해라, 애한테. 그것도 애 학교에서. 무슨 광화문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 8월 30일입니다. 8월 15일이면은 이미 잠복기도 끝났어요. 자, 지금 검사해서 양성 나와봤자 평균 잠복기 5일에서 일주일, 8월 29일 날 나오면 8월 24일, 25일 사건입니다. 8월 15일 날 왔는 국민이 왜 검사를 받습니까? 지금 잠복기 끝났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문재인은 무슨 과학이라고요? 방역이 과학이라고요? 이게 과학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무슨 그 집에 애까지 무슨 삼족을 멸합니까? 광복절 집회에 나온 사람들. 그 집에 중학생 애까지 이렇게 검사를 받아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이 검사 안 받으면 처벌받을까봐, 애한테 해가 될까봐. 쟤는 부모가 광복절 8.15 집회 갔대. 학교에서 무슨 여기 북한입니까, 여기가 지금? 예? 마산 구항고 반성하세요. 반성해. 방역을 가지고 지금 무슨 정치 방역도 유분수지. 부모가 광복절 집회 갔으면 어떡하라고. 뭔 검사를 지금 하냐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문자를 보내면 과학 상식에 맞게 보내야 될 거 아니냐고. 예? 북한보다 더해요. 광복절날 간 사람도 검사할 필요 없는데 거기다가 집안에 애까지 다 강제 검사하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외 집회 위험하다고 다 검사해가지고. 저보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기가 막혀요. 그 애가 무슨 죄 있다고? 애가 왜 강제검사 당해야 돼요? 광복절 집회도 안 갔는데. 광복절 집회 가도 왜 검사하냐고. 자, 이거는요. 국회의원 사선하신 분이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사선하신 국회의원 분도 이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8월 8일이나 8월 15일 날 경복궁 가신 분 강제검사 안 받으면 고발한다. 이재명이가 이런 문자를 보냈답니다. 참 기가 막혀서. 이것도 8월 29일 날 토요일 날, 저 날짜 보이죠? 8월 29일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무슨 신볼 때까지 검사합니까? 8월 15일이면 8월 29일이면 잠복기 2주 다 끝났어요. 검사 안 받으면은 강제검사, 형 강제검사 시키더니 도민들 다 이렇게 강제검사 시킵니까? 8월 8일 날 갖는 사람도 8월 30일까지. 8월 8일이면 22일 지났어요.
이재명은 정은경이한테 물어보세요. 8월 8일 경복궁 갔는 사람, 광화문 갔는 사람이 8월 30일 날 검사 받는 게 맞냐고. 정말 이거는 북한도 안 하는 짓을 해요. 정은경이도 믿을 만한 인간 못 된다는데, 그래도 의학 상식을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의학 상식을. 방역이 과학이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사기치고 겁박합니까? 근데 주말에 이런 문자 받고 있으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국민 여러분, 2주 지나서 검사하라는 거, 그거는 엄벌에 쳐야 됩니다. 강제검사. 그리고 확진자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검사 받아라는 거, 거기에다가 그 집에 애까지 검사 받아라는 거. 지금 뭐 하는 건 8월 8일 날 거 검사 받아라요. 지금 8월 30일 날. 무슨 이 바이러스는 무슨 너무 최소한의 바이러스 상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잠복기가 어디 갔습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 초등학생만 나오면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누가 제보를 해줬어요. 자기는 광복절 날, 광복절 집회 이 사람은 우파 아닌가 봐요. 나 막 집회도 싫어하는데 그날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그 광화문 8월 15일 날 지나갔는데 통신 추적 당해가서 자기는 광화문 집회도 안 가고 우파도 아니고 보수 국민도 아닌데 자기한테 강제검사 받으라 했다. 그래서 성동구 보건소 가서 강제검사 받았답니다. 이 사람 양성 나오면 광화문에서 걸린 겁니까? 광화문은 막 지나가기만 하면 막 바이러스가 붙습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고 극악한 범죄를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지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민 앞에 어떻게 이런 강제검사, 사기검사를 시켜요? 우리가 이런 걸 지적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치 추적에, 자, 검사 기준이 있잖아요. 잠복기가 14일이고, 확진자하고 만나서 15분 이상 서로 마스크 안 쓰고 대면했을 경우에 검사한다고 돼 있잖아요. 직접 포옹하거나 키스했을 때 확진 환자하고 키스한 적도 없어. 확진 환자하고 1m 내에서 얼굴 마주보고 15분 이상 얘기한 적도 없는 사람을 왜 검사를 시킵니까? 근데 지금은 잠복기도 끝났어. 근데 그 집에 아들까지 다 검사하래. 무슨 연자제 하는 것 같아, 연자제. 주말에 계속 이렇게 질문이 와요. 국민 여러분, 내가 설명이 어렵습니까? 전국민 고발운동 합시다. 전국민 고발운동. 언론이 문제죠. 언론이 왜 제가 계속 이 말을 주장하고 지적하는데, 이거는 자, 잠복기 지난 국민한테 인권 침해 검사한다는 말하는 언론 봤습니까? 접촉한 적도 없는 사람한테 검사시키고, 이런 사기 검사했으면 옛날 같았으면 언론에서 난리 났겠죠. 그 집에 애들의 사돈의 8촌까지 검사시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근데 언론이 이거 조용해요. 자, 요즘에 이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애국 국민은 해제도 잘 안 시켜준대요. 여기 해제 기준이 있습니다. 해제 기준. 격리 해제 기준. 무증상 열흘 지나면은 격리를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 날이면 지금 벌써 열흘 지났잖아요. 8월 15일 집회 갔다고 격리시키는 사람, 사랑제일교회 갔다고 격리시킨 사람 지금 열흘 다 지났어요. 이게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 열흘 지나면은 다 격리 해제하라고 자기들 기준에 돼 있잖아요. 열흘 지나면 2주도 아니라니까요. 열흘 지나면 해제하라고 돼 있다니까요. 일주일만 지나면 검사해보고 음성 나오면은 해제하라고 돼 있다니까요. 왜 사람 다 잡아놓나요? 문자 오면요, 캡처해가 고발하세요. 반드시 이거 처벌시켜야 됩니다, 이거. 예? 이해찬이가 민주당 대표, 강제검사 안 하면 전원 고발과 구상권 청구한대요. 기가 막혀요, 기가. 이게 지금 협박합니까, 국민 앞에? 왜 검사 받을 필요 없는 국민한테 강제검사를 시켜요? 맥주집에서는 3시간 동안 확진자하고 같이 맥주 마셔도 검사할 필요 없대요. 무슨 이런 검사가 다 있어요.
한번 검사하라고 문자하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맥주집에서는 3시간 동안 확진자하고 확실하게 만나서 한 사람도 검사할 필요 없다며. 그런데 광화문은 확진자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검사하라 그러고 거기다 그 집에 애들까지 검사하라 그러나? 강제 검사를? 국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8월 7일 거를 왜 지금 문자 보내가 이재명이는 강제 검사 안 하면 처벌한다고 협박을지를 하고 있어요. 언론들은 뭐합니까 지금? 이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허위사실이잖아, 허위사실. 누가 지금 허위사실을 말하는데요, 지금? 나이트클럽은 안전하다. 여러분들 야외 집회에 대해서는 사돈의 8천에 그 집에 애까지 다 검사시키는 이유 아시죠? 야외 집회가 위험하다는 그런 거짓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 내내 국민이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박탈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거짓을 해도요, 저 보이지만 실내 나이트클럽이 더 위험합니다. 실내 나이트클럽은 곧 영업 재개하겠죠. 실내 나이트클럽 영업 재개하면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으면요, 이것은요 나중에 쇠고랑 채워야 됩니다. 이런 거짓은요. 어디다 고발해야 되냐요? 고발은 동네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민원실에 접수시키고, 고발장 양식은 제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이메일 한 절반은 제가 리플라이를 해줬고요.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절반 못 해줬는데 오늘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고발장 다 드릴 테니까 전국민 고발운동으로 밑에 이름 적으시고 자기가 사시는 동네 경찰서 민원실에다가 접수하셔요. 끝까지 처벌시켜요. 이거. 나이트클럽은 곧 또 영업 재개한다니까요. 저게 더 위험해요. 왜 거꾸로 방역을 하냐고, 거짓 방역을 하냐고요. 중국은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중국 바이러스 우글거리는 사람 다 해가지고 1차로 국민들한테 다 퍼뜨리고, 2차로 나이트클럽 위험한데 나이트클럽이나 실내 밀폐된데 다 열어가지고 이태원발 폭발 일으키고, 3차로 휴가 다 보내가지고 국민들 보고 임시 공휴일까지 해가 쿠폰까지 해가 다 퍼뜨려 놓고 광화문 국민 탓을 합니까? 광화문 국민 탓하려고 검사할 필요도 없는 사람 그 집에 애까지 학교에 연락해가 다 검사하랍니까? 이게 북한입니까? 뭡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 전국민 고발운동 제 이메일입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일일이, 저는 뭐 100% 다 답해드립니다. 저 이메일 저걸로요 다 답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거는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응? 참,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예? 잠복기 사기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8월 15일 날 증가했다고 8월 15일 국민들 검사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잠복기도 지났는데 또 8월 15일 검사한대요. 사기를 좀 대강 칩시다. 잠복기 사기, 코로나는 타임머신 타고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코로나가 대폭 증가하게 됐는데 그게 전 국민 2천만 명 문재인 정권이 휴가 보내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8.15 집회 탓을 합니까? 중국 놈 탓도 아니래요. 중국에서 바이러스 다 들어왔는데요. 중국한테는 사과 한마디 요구 안 해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중국 때문이 아니고 우리 국민 때문에 다 퍼졌다는 게 박능우가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잠복기 사기를 칩니까? 언론은 왜 이 잠복기 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도 안 합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가요, 언론이 이런 본질적인 거, 야외 집회, 정치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언론 아무도 보도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부분을 잘 지적을 하자고요. 이 거짓에 대해서. 이거 지금 해운대는 한 명도 검사 안 해요. 해운대에 사람 모인 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람 모이면 위험하면은 해운대는 한 명도 검사 안 해요. 해운대 다 검사해 보세요. 해운대 숫자하고
광화문 집회 나왔는 사람하고 같은 숫자로 검사해 보세요. 누가 많이 나오는가. 강제 명령을 내리고 이게 국가의 정말 극악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기본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게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국민한테 극악한 범죄를 한 건지 아실 겁니다. 검사할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강제 검사를 시켜요. 7월 1일 이후에부터 다 검사하래. 8월 15일이면 잠복기가 45일입니다. 무슨 바이러스 사기를. 그래서 경찰에 오히려 처벌받아야 될 인간들이 사기검사를 강요해놓고 사기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방역방해다. 경찰에 고발한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역학적으로 하면 된다. 역학적으로 이재명이든 김경수든 명령만 내리면 하면 된다. 감염병 시행령 제14조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감염병 진단 기준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정보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검사할 필요 없는 사람들 무작위로 다 검사해서 광화문 때문에 걸렸다.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퍼졌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의 판단의 근거가 뭐냐?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됐다면 사랑제일교회 A라는 누가 B한테 어떻게 밀접 접촉을 했는지가 나와야지 사랑제일교회 관련이죠. 대한민국 교회 관련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동선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커피숍도 갔고 전철도 탔고 다 했는데 무조건 교회에서 나오면 교회에서 감염된 겁니까? 교회에 누구한테 옮겼는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광화문 관련 뭐 200명? 광화문 관련해서는 광화문에 가서 누구한테 그 사람이 감염됐는지를 밝히세요. 그게 없으면서 무슨 광화문 관련이에요? 8월 30일 날 검사했어도 광화문 관련입니까? 8월 25일 날 접촉 때문에 걸린 건데 8월 30일 검사했어도 8월 15일 때문이다. 광화문 때 이런 사기를 좀 그만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예요. 서울시고 정은경이고. 저런 거는 보세요. 헬스클럽에서 확진자가 있는데도 그 접촉했는 사람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경기도 문자입니다. 캐리비안 베이는 확진자가 막 돌아다니도 아무도 검사할 필요 없대요. 광화문만 검사하면 돼요. 맥주집에서 이거 정말 위험하잖아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확진자하고 같이 마스크 벗고 맥주 마신 사람 왜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까?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걸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뭐 좌파 몇 명 들어가지고 아니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팩트를 가지고. 맥주집에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갔거나 광화문 관련은 가족이든 뭐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 다 강제검사요? 응? 다 강제검사요. 사랑제일교회 학생은 막 중학교 가서도 다 강제검사예요. 중학교에 거기에 있는 교직원 학생까지 다 강제검사해서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나왔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무슨 이런 국민들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사망자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연간 자살하는 사람이 13,670명입니다.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 지금까지 한 300명 좀 넘고 1년 내에 한 500명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국민들이요, 경제 파탄 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문재인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죽는 사람이 13,670명이라니까요. 1년에. 그런데 코로나는 500명이에요.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2,900명이랍니다. 연간 2,900명 우리나라에. 가치관에 따라서 코로나는 연간 한 500명 사망하는데 뭐 인권이고 기본권이고 예배고 뭐 국민들 집회고 나발이고 없어요. 자살은요. 자살은 하루에 한 40명 정도 사망합니다. 하루에 40명.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40명 죽는 자살 때문에 대한민국 다 정지시켜야 되지 않나요? 예배도 다 정지시키고 집에 가족 자살하면 안 되니까 예배고 뭐고 막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절대 혼자 못 있게 해야죠. 하루에 40명씩 죽는데 13,670명이 죽는데 코로나 1년에 500명 사망한 걸 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공포 정치를 합니까? 독감은 2,900명 사망해요. 이제는 앞으로 독감 유행하면은 교회 예배 다 금지시키세요. 독감 걸리면 안 되잖아요. 독감도 다 옆에 전염되잖아요. 예?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말을 합니다. 이게 완전 히틀러 선동이에요. 히틀러 선동. 무슨 국민 건강 때문에 뭐 종교의 자유도 필요 없고 집회도 필요 없고 문재인이가 인상 쓰면서 자살하는 1년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파탄내서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이에요. 국민 생명 그렇게 중요하면 자살하는 사람 13,000명 어떡할 겁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요 하루에 분통 터져서 죽는 사람이 40명이라니까요 지금. 냉정하게 봅시다. 냉정하게. 우리나라 독감 사망 매년 2,900명이랍니다. 코로나 사망 500명. 독감 유행할 때마다 이제 예배도 드리지 말고 정치 집회도 금지하고 합시다. 무슨 이런 공안정국, 계엄령 정국이 있습니까? 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권준욱이 한 말입니다. 권준욱이 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실이죠. 그 위에 권준욱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권준욱 부본부장이 조용하게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용하게 대한민국에 다 퍼져 있다. 이미 지금. 대한민국에 다 중국으로부터 환영한다 해서 다 퍼뜨린 사람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다 퍼뜨려 있어서 커피숍이든 전철이든 심지어는 자기가 사는 구로구 아파트 안에도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걸린 국민 보고 무조건 사과하라고 큰 소리 치는 게 문재인입니다, 지금. 코로나 걸린 게 국가가 다 퍼뜨려 놓고 코로나 걸린 국민이 죄입니까? 중국한테 손해배상 요구하세요. 중국한테. 중국 코로나가 우한 코로나잖아요. 중국 대문 안 닫아서 2개월 동안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대문 열었던 문재인이가 배상해야 됩니다. 60만 명 이상 중국 사람 받아들여가지고 다 퍼뜨렸던 사람. 누굽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똑바로 알자고요. 정은경 본부장이 양심선언 했잖아. 아무래도 중국에서 유입됐다. 박능우 문재인은 중국에서 유입 안 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장, 당신들이 믿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에서 유입됐고 중국의 무증상 경증 환자가 다 돌아다녀서 퍼진 거다. 저렇게 말했잖아요. 밀폐된 곳을 못 막았다. 정은경 본부장. 저게 언론 기사입니다. 밀폐된 공간. 이태원 나이트클럽, 쿠팡 물류센터, 콜센터 다 퍼졌던, 문재인 정권이 다 퍼뜨렸던 거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냥 국민들 야외 집회만 때려잡고.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예? 온천에서도 걸려요. 온천. 부산의 온천에서도 걸리고. 온천에 가가 걸리면 그럼 국민들 잘못입니까? 휴가 가라고 정부가 그래놓고 온천에 가서 걸리면 국민이 죄인입니까? 예? 지금 국민 보고 사과하래. 예배 금지. 독감 1년에 2,900명 죽는다니까요. 독감이 앞으로 유행할 때마다 예배 다 금지시키세요.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500명 죽는 코로나 때문에도 다 금지시키는데. 방역은 과학이다. 국어를 쓰시옵소서. 과학을 이렇게 합니까? 과학을 이렇게 합니까? 예? 과학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잠복기 다 지나서 20일씩 지나가지고 검사 안 받으면 국민 처벌한다는 게 과학입니까? 확진자 만난 적도 없는 국민, 검사 음성 나오는 국민, 그 집에 애까지 다 강제 검사 시키는 게 과학입니까? 문재인이 했는 말이 예배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기독교는요, 이런 치욕적인 말 듣고요, 기도가 코로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예배가 코로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문재인의 이런 말 듣고 교회, 이건 능멸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고 기도를 왜 하죠? 제가 오늘 교회 가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오늘 교회 가서 제가 대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이 기독교인 신앙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눈에 이렇게 우습게 보인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가 아무 소용없고 기도가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교회가 된 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오죽하면 그 사람들 눈에 예배가 뭔 소용이 있냐, 기도가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보이게 한 것 자체가 교회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기도해야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어떻게 이런 망언을 듣고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제 우리 아들이 시험 치러 간다고 저보고, 우리 아들은 평소에는 얘기 안 하다가 원래 고3인데 시험 치러 갈 때는 항상 저보고 기도해 달라 그래요. 문재인 저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태경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미친 짓 했습니까? 시험 치러 가는 우리 아들에게 기도해 준 거. 예? 좌파 목사들 반성하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바이러스가, 예배가, 하나님이 바이러스로부터 못 지켜준다, 예배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이 교회는요, 제일 마지막에 눈물로 닫아야 될 게 교회 문 아닙니까, 여러분? 교인들한테는, 신앙인들한테는요. 그런데 맥주집 다 하고 커피숍 다 하고 관공서 다 하고 백화점 다 하고 버스, 지하철 다 돌아다니는데 교회 문부터 닫습니까? 관공서 닫고 그 다음에 눈물로서 사람이 모이면 위험하니까 교회의 예배를 눈물로서 닫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뭐가 되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는 말은요, 옛날에 뭐 조계사 뭐 말 실수했다고, 아니면 뭐 육포 뭐 선물 잘못 보냈다고 한국당이 뭐 종교를 무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종교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도저히 자다가 생각해도 예배가 뭔 소용이 있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앞으로 교회들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요. 앞으로 그럼 코로나 끝나도 비대면 예배 하세요. 집에서 덜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세요. 가장 가치 없고, 저는요 기도해서요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저기 가가 예배 안 드리는 거 합의문 도장 찍었다는 말이 들리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문재인한테 가서 그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 사실이면, 어떻게 교회부터 닫냐고요. 교회는 눈물로서 제일 마지막에 관공서 다음에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위험하면. 앞으로 독감
돌 때도 비대면 예배하세요. 집에서 유튜브 보고.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 위기보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지금 부정되고 있어요. 예배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는, 기도가 바이러스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종교의 본질을 헛짓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현상이 끝나고 나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런 지경이 되면요, 이 코로나 이후에는 유럽 교회 이상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위기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교회 목사라고 그러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부르니까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 문은 안 닫고 비대면으로 하고 나서 전철 타고 다니고 관공서 가고 백화점 가고 식당 가서 밥 사 먹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연합 목사님은 나 이거 예배 금지 명령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신사참배보다 심각한 예배 금지 명령 난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사람이 모이는 게 위험하면 전철부터 운행하지 마라 해라. 예? 이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다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동으로.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메르스 때 문재인이가 했던 말입니다. 38명 사망했는데도요, 정부 책임이다. 정부의 불통 책임이다. 메르스의 슈퍼 전파자는 정부다. 그때는요, 중국한테 뭐 수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 2달 동안 문 열어가지고 중국은 친구고 바이러스 고통 나눈다고 다 수입해놓고 정부는 어떤 책임도 안 지고 국민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보고 사과하라고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 박근혜 대통령 그러지는 않았어요.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주라. 공권력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라. 그걸 국민들 상대로. 잠복기 다 끝났는데 서울시가 경찰 데리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 집 찾아간다. 검거한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경찰 데리고 찾아가게. 그 집에 애까지 다 강제검사시킨다. 뭔 이런 짓거리가 있어요. 방역방해. 사기 방역을 시키는 사람은요, 나중에 정말 이거는 특검을 하든지 정권이 바뀌면 정말 이거는 엄벌에 쳐야 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확진자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 왜 검사해야 됩니까? 그 집에 아들이 왜 강제 검사해야 됩니까? 그게 방역입니까? 과학입니까? 지금 잠복기도 끝났는데 문자 보내면서 8월 7일 거 검사하라는 게 그게 과학입니까? 그게 방역 방해입니까? 사과만 요구하고 있어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답니다. 이런 정말 극악한 협박범이 어디 있습니까? 법정 최고형 구형한다는데 기가 막혀요.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4,000명이 사망합니다. 메르스로, 이 코로나, 중국 코로나로는 원래 500명 사망 예상됩니다. 하루에 한두 명 사망하는 코로나에 자살은 하루에 40명 죽는다니까요. 문재인 때문에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사업이 망해서 40명씩 죽는다니까요. 독감 때문에 2,900명이 죽는다니까요. 1년에. 독감도 공포를 조장하세요.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도 없답니다. 자살 앞에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도 없겠네요. 자살은 40배나 더 많은데. 이 중국 코로나 사망보다. 뭐 이렇게 중국 다 받아들였던 것들은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중국 환영한다. 중국과 고통 나눈다. 우한. 그러면서 야외는 위험하다. 거꾸로 방역. 집회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집회 금지. 중국은 안전하고 실내 밀폐된 공간, 지금까지 다 퍼진 실내 밀폐된 공간은 안전하고 무조건 야외에서 걸렸고 집회에서 걸렸고 이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민 덕분에 저런 우민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덕분에.
이런 우민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폭탄에도 세금 쓰냐? 이렇게 이동욱 TV 또 시청자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누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문자 폭탄. 저런 사기 방역한다고 문자 보내는 거. 그거 누구 돈이냐? 누구한테 특혜 줘서 그렇게 문자 보내냐? 그거는 국민 세금 아니냐? 저런 우민화 정책, 코로나 다 퍼뜨려 놓고 메르스 때는 대통령 무슨 때문에 사과하라 그러더니 국민 덕분에 자기 자랑이죠. 저건 제 눈에는 문재인 자기 자랑질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 이꼴 해놓고 부동산 경제 코로나 다 파탄 내놓고는 공포 정치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야외가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사기 방역을 하고 무슨 8.15 집회 생사람 다 검사해가지고 커피숍에서 걸렸는지 전철에서 걸렸는지 전부 광화문에만 왔다 그러면 광화문 가족까지 다 광화문 거기 반드시 광화문으로 분류했는 근거를 내놔라는 국민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하니 이제는 왜 안 내놓습니까?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걸렸다는 정보 공개 청구 안 내놓고 있다면서요. 지금 가장 안전한 종로구 중구의 집회 금지 이런 집회를 지금 2월 달부터 저렇게 쳐다 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헌법상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10월 11월 집회 다 막으려고 이런 정치 공작을 하면서 강제 검사를 하면서 인권 침해를 하면서 검사받을 필요 없는 국민들한테 협박질하면서 경찰까지 대동하면서 검찰은 판사는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문재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 겁박하지 마세요. 야외가 안전하다는 건 미국도 알고 전 세계가 아는 겁니다. 야외에서 포차해요. 뉴욕도 실내에서는 안 해요. 그런데 강제 통신 추적까지 해가지고 법도 없습니다.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히틀러처럼 괴벨스처럼 거짓 공포를 조장해서 거짓 마녀를 만들어서 법도 없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다 침해합니다. 이런 거는 언론에 보도도 안 해요. 언론은 피아노가 돼가지고 문재인의 거짓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진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다 발생했다는 게 정부 자료입니다. 정부 자료. 우리가요, 이런 거짓에 대해서, 이런 거짓이 좋은데, 우리가 좌파는 말꼬투리 잡아요. 100마디 중에서 99 거짓말을 가지고 한마디 말꼬투리 잡아서 야외에서는 안 걸린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허위 가짜뉴스다. 야외에서 실내보다 야외가 훨씬 안전하죠.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외에서는 안 걸린다고 했다. 벼락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벼락 맞을지 모르니까 외출 금지를 해놓은 게 문재인 정부고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야 벼락 맞는 게 말이 되냐? 얼마나 확률 낮은데 나는 집 밖에 나갈래 하면 벼락 맞을 가능성 없다고 가짜 뉴스 했다. 이런 짓을 하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금.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도 우리 우파 국민들, 애국 국민들, 자유민주주의 국민들 조작이라는 말 좀 그만하세요. 무슨 99%가 아닌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검사는 대체로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물론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작하는 것은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체육학원에 아무 증상 없고 검사 안 하려다가 자발적으로 해보니까 30% 나왔잖아요. 콜센터 해보세요. 20% 30% 안 나오는가 지금도. 물류센터 해보세요. 실내 밀폐된 공간에 나이트클럽 해보세요. 밀폐된 데서 생활하는 그런 공무원들 해보세요. 안 나오는가. 자기들 필요한 대로 검사해가지고 코로나가 위험해졌다. 확진자 많아졌다. 이런 게 조작이란 말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국민 한 분 한 분 검사했는데 그 검사 결과 조작이다. 이런 거는 오히려 가짜 뉴스로 공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 중 저것도 정부가 기막히게 국민들한테 정보 공개를 안 해요. 하루에 몇 건을 하는지. 저기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코로나 검사는 PCR로 해도 4시간이면 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무리 많이 지나도 하루면은 검사 결과 나와요. 그러면 검사 중인 사람이 하루 후에는 다 검사 완료로 바뀌어야죠.
그런데요, 3일, 4일 지나도 검사 완료로 안 바뀌어요. 이게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국민 속이는 겁니까? 그래서 정부 데이터를 지금 믿을 수 없다. 저 검사 중이라는 것은요, 저 하루에 자동차를 6시간에 한 대 만들면 하루면은 몇 대를 만듭니까? 4대를 만들죠. 제작 중이라는 건 한 대라 나와도 4대를 만드는 건데, 검사 중인 것보다 하루에 완료되는 검사가 더 많아야 되는데, 저 검사 중인 거는 3일, 4일 지나도 검사 중으로 떠요. 왜 6시간에 나오는 검사를 하루면은 국민한테 다 통보해 줬는 검사를 전산으로 다 연결되는 것을 왜 검사 중이라고 해가 사기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검사 중은 검사 숫자가 아니다. 이상하게 뭔가를 숨기면서 검사 중이라는 게 저게 당연히 하루 검사 완료보다 많아야 되는데 훨씬 적은 것 같다, 지금 추정이. 양성률도 1% 좀 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거짓을 말할 게 아니라 잠복기 거짓, 그 다음에 잠복기 거짓과 검사 받을 필요 없는 광화문 국민들한테 집중 검사하고, 검사해야 되는 맥주집이나 이런 데는 검사할 필요 없다고 하고, 이게 바로 통계 조작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쟤들이 지금 정부가 국민들한테 정보도 안 보여주고, 뭐 광화문 관련이라 했는데 왜 광화문 관련인지, 광화문 누구한테 옮겼는지 이런 거 정보를 다 숨기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저런 것도 가짜 뉴스를 정부가 하고 있어요. 검사 중이라고 해놓고 국민들한테는 해놓고 그게 3일 4일 지나도 검사 완료로 안 바꾸는 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저 5만 건이라는 게, 저 검사 중이라는 게 저게 며칠씩 계속 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것은 잠복기 거짓과, 그 다음에 검사할 필요 없는 사람을 애국국민이나 야외 집회나 이런 데는 왕창 검사를 시켜서 거기가 위험한 것처럼 조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다 고발하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은 박원순 49제도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 마라. 무슨 이런 짓을 합니까? SBS는요, 예배는 이렇게 또 통제하면서 방송은 해야 되기 때문에, 무증상자가 방송국 다 돌아다녔는데 무증상이기 때문에 전파력 없어서 그냥 닫을 필요 없대요, 방송국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자기들 거는 다 감염력도 없고 검사할 필요도 없고, 애국 국민들이나 야외 집회 관련이나 사랑제일교회 관련은 전부 위험하고, 심지어는 예배 금지까지 시키고, 이해찬도 그냥 능동 감시만 하래요. 확진자하고 접촉했는데. 사랑제일교회인들은 다 강제격리 시키고, 이해찬은 확진자하고 접촉했는데 왜 가고 싶은데 다 가는, 마음대로 다녀도 되는 능동 감시 대상입니까? 의사들 덕분에. 그러면서 의사들하고도 이렇게 또 저렇게 또 저렇게 의사 찍어내기 해가지고 전장에 있는 군인이 벗어난 거다. 문재인이 그랬죠. 자기가 의사들한테 시비 걸고, 지금 이 와중에 코로나로 헌신하고 있는 이 의사들, 이 와중에 의사 찍어내기 한다, 포퓰리즘 해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전쟁하고 있는 군인 등 뒤에서 총을 쏴놓고는 그 왜 자기 자리를 벗어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궤변을 합니까? 예? 의사 찍어내기, 공공의대는 시민단체가 만들고 공부 못하는 사람 또 가게 하자. 참. 시민단체, 환자단체 대표라는 안기종, 저 사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20년째 지금 계속 환자단체 대표예요. 여러분 대표가 안기종이랍니다. 저 사람이 뭐 투표해서 뽑았습니까? 자기가 대한민국 환자 대표래요. 그러면서 의대는 공부 잘하는 사람 꼭 갈 필요 없다고. 그럼 누가 갑니까, 그러면? 공공의사 뽑자. 공공의사 참.
공공으로 공급하는 것은요, 질이 나빠도요, 국민들은 눈물로 받아야 됩니다. 공공으로 제공하는 것은. 북한이 그렇잖아요. 빵이 맛없어도 다 먹어야 된다니까요. 공공으로 공급하면요. 배급이기 때문에. 공공의사, 뭐 실력 안 돼도 뭐 국가에서 그냥 의사 시켜준 사람, 그게 그런 의사로 국민들이 진료받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와중에 의사들은 코로나로 정말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뒤에서 문재인은 저런 짓 한다니까요. 공공의대 만들고 사회주의 의료하고 실력 없는 의사들 막 좌파들 시민단체가 막 추천해서 만들고 의사들 의대 정원하고 지금 왜 이 난국에 왜 그 짓을 왜 합니까? 공공의사한테 치료받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공공의사한테. 응? 기가 막힌 거죠. 의사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포퓰리즘으로 또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데모한다고. 코로나 와중에 시비 건 사람이 더 나쁘죠. 코로나 와중에 시비를 왜 걸어요? 강경 대응. 뭐 공권력은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 쓰는 거는 정부가 잘못이고 정부의 불통이라더니 강경 대응, 연일 강경 대응. 강력하게 대처하라. 무조건 공권력, 국민 겁박하고 처벌하고. 문재인은요, 어떤 정권보다 독재 정권입니다. 뭐 국민들한테도 뭐 강제 검사, 강제 체포, 뭐 법정 최고형, 뭐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주라. 참 기가 막힙니다. 명령, 업무 개시 명령, 검사 강제 명령, 강제 강제 격리 명령, 명령만 해댑니다. 국민 앞에. 명령장 안 받으면 처벌한답니다. 문자 안 받으면 처벌한답니다. 여러분들 강제 검사.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뭐 법적 대응, 뭐 고발, 아주 잘났습니다. 잘났어. 문재인 정권. 의사들 뭐 고발하고 뭐 겁박하는데 300건을 국민 여러분, 국가가 이 문재인 정부는요, 국민 고발 전문 정권이에요. 공안 정치 전문 정권이에요. 전부 고발한대, 고발. 국민을 얼마나 고발한다고,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검찰, 경찰이요. 검찰의 독립성이 아니고 검찰, 경찰이 권력의 개예요. 판결 가지고 정세균이가 이거는 판결 잘했고 이거는 못했고 자기가 막 법원에 그냥 대법원장이에요. 이런 상권 분립이 다 무너진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들이 지금 벌써 300명이나 기소됐대요. 국민들을. 정부가 고발해가지고. 막 수백 건씩 고발합니다. 국민을. 경찰들, 국민을 위한 경찰이지 문재인을 위한 경찰이 아닙니다.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문재인 본인이 했는 말이잖아요. 대화와 협상이 먼저고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하고 겁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부의 불통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런 겁박 속에 의대는 참, 의사들은 이번에는 참 용감합니다. 교수들도 이제 나서겠다. 교수들도 이제 우리는 투쟁에 나서겠다. 이 자유민주 진영에도 교수들이 나서야 돼요. 이제는 양심 있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중앙대 의대 교수 성명서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겁박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막 포퓰리즘으로 돈 퍼주니까요. 건강보험비 막 의료비도 막 폭증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요. 국민 의료비가 폭증을 하는 거예요. 막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조폐공사에서 찍으면 되나 봐요. 뭐 30조, 40조 문정권 들어와서 줘가요. 너무 그냥 우습게 나와요. 40조, 100조 뭐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뭐. 이 파탄 나면 누가 다 뒷감당합니까? 이렇게 뭐 합의는요. 어제도 합의 시도가 있었고 그전에도 합의 시도가 있었는데 어젯밤에도 합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합의안의 내용이요. 정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합의로 추진한다 이러면 합의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런 공산주의 정책을 합의로 추진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협의해주고 협의기간 끝나면 우리 마음대로 추진한다. 협의할 때 참고 삼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겁박하면서 자기들 겁박에 듣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는 이 와중에 자기 딸이 뭐 세브란스 병원에 뭐 지원했다는 이런 뉴스가 뭐 잘못된 뉴스인지 뭐 어떤 뉴스인지 떴다고. 자기하고 자기 딸을 명예훼손했다고. 조국하고 조국 딸은요, 부정 입학한 자체가 명예훼손이에요. 부정 입학한 자체가요. 사기, 경력 사기치고, 총장상 사기치고, 논문까지 사기쳐서 입학한 사람이 뭔 지금 뭐 내 딸하고 나하고 명예가 어떻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국민들 집회 막으려고. 속 터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이라니까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하루에 평균 한두 명이고. 문재인 정권에 사업 망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중국 막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는 게 정은경이가 했는 말입니다. 중국 비위 시진핑 안 막으려고. 중국 사람들 마음대로 한국에 와서 롯데 가서 쇼핑하게 하려고. 중국 사람들 전철 타고 서울 시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려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중국 사람들. 그러려고 한 게 참. 미래통합당 정신 차리세요. 이런 광화문 국민들하고 선 끊는다. 광화문 국민들하고는 단절한다. 이게 미래통합당입니다, 여러분. 아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거짓으로 탄압하고 강제검사시키고 오늘 이런 거짓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고 알아보세요. 미래통합당도 이거 잠복기 사기가 이게 말이 되는지. 8월 7일 날 광화문 갔다고 8월 30일 날 검사 안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그 집에 아들까지 강제검사 시키는 게 말이 되는지, 맥주집에서는 확진자하고 만나도 그거는 검사할 필요 없다는 게 말이 되는지. 주호영 당신도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요 정말 자유민주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저는 빨리 민주당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국회 290석 빨리 그냥 통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광주에 그냥 대가리 숙이기가 서로 경쟁하고 호남 포용, 호남에 대해서 호남만 국민입니다. 그리고 진보 국민만 국민이라고 하는 저 미래통합당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준비한 대로 코로나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말의 요지는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의 요지는 우리가 이 엄청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엄청난 거짓 검사, 인권 침해 검사, 인권 침해 조작, 코로나 거짓, 뭐 야외 집회는 위험하다고, 야외는 위험하다고 해서 정치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거짓, 저거는 진짜 징역 100년씩 때려도 부족한 저런 거짓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정부의 잘못된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다 통계를 지금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검사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검사 오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 빌미를 줄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부분들을 문제를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거짓된 것, 잠복기 사기, 그 다음에 검사할 필요 없는 국민들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뭐 나머지 정부가 다 통계를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잘못된 헛다리를 짚으면 괴벨스처럼 99%의 거짓말을 한 개 진실을 가지고 싹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궤변으로 뒤집어 엎고 거짓으로 뒤집어 엎고 선동에 엄청 능하고요. 언론이 양심이 있으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런 부분 다 방송할 겁니다. PD수첩하고 제가 1시간 방송을 했는데 진실을 말하니까 1시간 말한 것 전부 통편집해버리고 PD수첩 자체는 8.15 국민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 이런 거짓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하여튼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거짓된 나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또 우리가 전 국민 고발 운동도 하고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승리한 자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승리한 정권입니다. 사기 탄핵, 국민들한테 사기, 광우병 사기치고 탄핵 사기치고 사기로 등장한 정권입니다. 이 사기가 승리만 하면 정의가 되면 안 되고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